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재개발 사업 할 때 우리 비례율 구할 때 얘기예요. 얘기를 하자면 길어요. 근데 이제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재개발 사업은 개발 이익이 커야 조합원들한테 이득이 됩니다. 자, 요 종후 자산이라고 하는 재개발 사업에서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 벌어들일지 총 수입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업비라고 하는 거는 집 짓는 데 들어가는데 이 비용 지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는 뭐냐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모든 조합원들의 자산이 얼마의 개발 이익으로 바뀌었느냐가 여기 비례율이고요. 그리고 이 비례율을 산정해서 이익이 많이 생기면 그 이익만큼을 조합원들한테 다시 돌려줘서 추가 부담금을 적게 납부하게끔 이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개발 이익은 커지고 사업비를 돈을 적게 쓸수록 그만큼 지출은 줄어들겠죠. 자, 근데 지금 재개발 구역들이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예를 들자면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 2017년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한 한 정비구역인데요. 보시면 비례율이 100%래요. 그래서 종전에 갖고 참여한 재산이 한 546억 되는데 이렇게 개발을 해봤더니 얼마 되냐면 개발 이익도 546억 원대요. 그러니까 본전 장사한 거예요. 2000억 정도, 2072억 정도 팔았는데 팔 것 같고 그 다음에 1526억 정도 들여서 집을 지으면 한 546억 개발 이익이 될 것 같다. 근데 우리 갖고 있었던 게 546억 정도 되니까 똔똔 그냥 평가받은 금액 정도 그렇게 돌려드리면서 사업할 것 같아요 라고 2017년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했어요. 근데 자, 이때 2072억 원의 수입이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한 어떤 근거가 뭐냐면 일반 분양을 352개 하고 조합원 분양을 한 122개 정도 할 예정인데 근데 분양가를 얼마 정도 잡아놨냐면 25평 4억, 34평을 5억 3천 잡아놨어요. 자, 그러니까 5억 3천 정도에서 다 분양을 하고 4억 정도 25평을 다 분양하면 이 정도 수입이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근데 자, 지금은 이제 2019년이죠. 여기가 지금 얼마에 분양할까? 자, 요 인근에 지금 근래에 분양한 재개발 구역이 있어요. 여기 얼마 분양했냐 보시면 25평이 6억 3천에서 7억이고요. 34평이 7억 9천에서 8억 9천까지 분양을 했어요. 되게 지척에 있는 인근에 있는 재개발 구역입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면 4억짜리인데 6억 3천에 7억 했으니까 2억에서 3억을 더 비싸게 분양한 거고 원래 잡아놨던 금액이 5억 3천인데 8억 9천이니까 얼마예요? 거의 뭐 4억? 3, 4억 가까이 비싸게 그러니까 적어도 3억은 더 비싸게 분양을 한 거잖아요. 사실 2019년에 큰 이슈가 이렇게 분양가가 올라가는 게 하나의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적어도 이 재개발 구역이 1억에서 1억 5천만 원만 분양가가 2017년에 잡았던 것보다 더 높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350개 일반 분양 개수에다가 1억 5천에 예를 들어 추가 수입을 곱하면 약 528억 정도가 돈이 더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수입이 늘어날 거란 얘기인 거죠. 그러면 과거에 산정했던 수입보다 수입이 훨씬 커진다는 얘기죠. 요새 이제 집 고급화한다고 사업비도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집 짓는 데 들어가는 것보다 분양 수입이 훨씬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비례율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528억 원의 수입을 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들, 이제 비용이 예를 들어 여기가 뭐 한 1, 200억 더 늘어났다고 하면 한 3, 400억 정도 이익이 더 생기는 거죠. 조합원들이 나눠 가지니까 조합원 1인당 평균 얼마씩 더 먹어요? 뭐 2, 3억 정도는 더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비례율이 개선되면서 납부해야 될 추가 부담금들이 줄어드는 재개발 구역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근데 2019년에 이제 주요 분양 단지들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몰려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이 지금 통일로변에 이렇게 응암 2구역 재개발 구역 추가하는데 홍은일 재건축, 홍제 3구역 이번에 분양했고요. 홍제일 재건축 이런 식으로 해서 홍제 3 재건축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들을 앞두고 있는 사업 막바지에 있는 데들 이런 데들이 2, 3년 전에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면서 비례율 이전의 비례율대로 아직 지금 관리처분 변경을 안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요.
또 특히 이제 올해는 주목해 보실 만한 데가 어디냐면 수도권에서 구성남 지역이 이 성남 지역이 재개발 구역이 되게 많은데요. 한동안 없다가 이 구역들이 다 큽니다. 매모드급이 엄청 커요. 근데 이제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재작년에 분양을 하고 이제 성남 이후에 이제 성남에 관심이 조금 생겼는데 이제 그 성남의 이제 메인 재개발 구역들 중1구역이나 금강구역이나 신흥 2구역 같은 이런 데들 물론 이제 다음 단계에 갈 때들도 있는데요. 구역 하나가 몇천 세대씩 되게 크고 일반 분양 개수도 많은데 이 지역들이 분양에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나설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쪽 같은 경우도 일반 분양 나올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문 휴경 뉴타운 같은 경우도 아마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지만 내년 정도부터 이제 나올 것 같고 특히 이제 올 상반기에는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주변에 뭐 이쪽에 분양들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요. 이게 분양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이 지역을 잘 모르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지금 여전히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대출을 활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무주택자들, 수요층들 이런 분들이 어디 청약할까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이게 하나만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분양을 하고 마감이 되고 성황리에 마감되고 이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인지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재개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무슨 구역, 정비구역의 이름을 익숙하게 알지만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 지역에 관심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분양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 분양을 시장에서 받아들입니다. 분양이 잘 되면 이 지역이 이 정도 가치가 있는 거구나라는 걸 인지하면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이 탄탄하게 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자, 이렇게 분양들이 몰려있는 단지들은 이제까지 분양이 별로 없다가 본격적으로 분양이 되는 단지들은 시장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분양을 통해서.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그렇게 잘 알려지면서 가격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어떤 기틀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과정에서 일반 분양이 원래 잡혀있던 가격들보다 높게 되면서 비례율이 개선이 되죠. 보통 이제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그 늘어나기로 한 수입을 관리처분계획 변경 수립을 하면서 반영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안 한 정비구역들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올해에서 내년 정도의 분양을 앞두고 있는 재개발 구역들이 과거에 1년에서 2년 전 또는 그 전에 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한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역들이 관리처분 변경을 하면 비례율 상승분도 사실 지금 시점에 매수를 하시게 되면 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례율 상승분 이후에 이제 시장 상승하는 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어서 양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들의 지금 물건 가격이 되게 굉장히 비싸냐? 사실 매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역에 따라서 매물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물량들이 좀 이 조합원 수가 많은 데들 이런 데들은 교체 수요라든가 이런 장에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아까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도 없단 말이에요. 갖고 있는 사람은 팔고 이번에 내가 그냥 뭉쳐서 갈아타야지 이런 수요도 만들어지고 할 거기 때문에 물건들은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 주목해서 그러니까 이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분양하고 이제 아파트가 될 거기 때문에 사실 사업의 거의 막바지 단계이기 때문에 끝나면 새 아파트가 되는 거고 새 아파트가 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텀, 이번 상승장, 이게 지금 상승장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어쨌거나 새 집이기 때문에 그냥 살기는 좋을 거고요. 만약에 조정장이 오거나 하락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실수요 측면에서는 버티면서 거주하기 좋은 집들인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탄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집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2019년에 이렇게 비례율 변경을 하지 않은 과거의 관리처분 계획 수립할 때 일반 분양가를 낮게 잡았지만 앞으로 좀 더 높게 잡을 수 있을 만한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조합원 입주권을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거다. 이쪽이 제일 유망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다주택자들이 더 사기 위해서 뭐 이런 걸 본다. 그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아직 뭐 교체 수요를 가지고 기존의 구축을 갖고 있는데 뭔가 새 걸로 갈아타고 싶은 니즈가 있는 분이시라든가 아니면 내가 무주택자인데 청약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이런 물건들 주목해서 보시라.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점이 뭐다? 초기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좀 크기 때문에 현금들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됩니다. 자,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